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근무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지만 공동주택의 회계의 특성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합건물,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고 판도라 격리실무 찍고 있죠. 자,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법이나 법령이나 회계처리 기준이나 관리규약이나 또 기업회계나 이런 거에 막 철저히 매여 있는 곳은 공동주택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대부분의 그냥 아파트 그냥 뭐 자기 거잖아요. 사실은 사장님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사가 있어도 주식회사가 있어도 어차피 최대 주주가 있고 그렇지만 아파트는 어떻죠,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도 그, 그 아파트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그냥 여러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 뿐이지, 아무도 사장이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에게 공평하고 그리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많은 법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법령이나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나 규약이나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서 모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당연히 제일 높은 거는 법이겠죠? 그 다음 법령, 회계처리 기준, 그 다음에 관리단지규약, 그리고 그런 게 없는 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회계 목적은요.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측정하고 기록, 요약, 보고하는 과정이고요. 관리비를 적정하게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 은행원 출신들 똑똑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기업회계 하신 분들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뽑는 것보다 오히려 아파트에서 1년 정도 있었던 그런 약간 초보 1년? 1년 정도 계셨던 분들을 더 선호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공동주택이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부가입니다. 부가라는 건 뭐냐면 한 달간의 비용을 각각 세대별로 공정하게 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 관리비 내시죠? 그 관리비를 징수하는 과정을 부가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결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부가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회계의 특성은요. 일단 복식부기로 해요. 여러분들 그 복식부기랑 단식부기가 무슨 차이냐면은 차대변이 있는 걸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예요? 요쪽을 차변, 요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차변, 대변. 그래서 차대변이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보통 예금 뭐 물건이 우리가 물건 그 광고 수입이 들면 보통 예금만 쓰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광고 수입 이렇게 해서 계정을 쓰죠.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보통 예금분에 뭐 사무용품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런 거를 복식부기, 반대말은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생주의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모든 걸 다 발생주의라고 하지는 않고요.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를 쓰고요. 관리 외 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나 현금주의를 쓰게 됩니다. 현금주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정말 돈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발생주의라는 거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주택에서는 현금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에는 아예 현금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든 관리의 비용이든 모두 발생주의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그 달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달에 처리해라 라는 얘기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를 1월 1일분부터 1월 31일분은 언제 고지서가 나올까요? 2월 한 뭐 10일에서 15일경에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곧 현금주의로 한다면 우리가 진짜 돈을 납부한 31일이나 그때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걷어둡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 분은 1월 부가분으로 해서 1월 말일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지해서 2월 말일까지 모두 다 돈을 걷어놓죠. 그 다음에 2월 달에 돈을 납부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이 됐을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시점을 비용 처리를 하는데요,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시점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시점으로 하기도 합니다. 네, 원래는 발생주의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 달에 컵을 맨날 사는데, 우리 그 관리실에서 쓰는 컵을 쓰는데, 이번 달에는 소모품비를 쓰고 다음 달에는 복리후생비를 쓰고 그 다음 때는 잡비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계정 과목을 쓸 때는 일괄적으로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뜻이 여러분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간결하게 표현을 하시고요. 회계라는 건 여러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해야 되죠. 간결하게 한다고 해서 뭐 내용을 간결하게 쓰라는 내용이 아니고, 회계 자체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간결하게 표기해라, 표현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요, 월 결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결산을 한 번만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여러분? 매월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아까? 부과한다 그랬죠? 그리고 연결산을 한번 하는데요. 이 12월에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내용을 그러니까 포함해서 연결산서를 만듭니다. 재무제표랑 그래서 결산서랑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무제표는요,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주석,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가고요. 결산서에는요, 세입세출 결산서가 추가됩니다. 제가 결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개 그거를 올렸잖아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집합 건물은 어떨까요? 집합 건물은 결산에 대해서 아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비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관리비는요, 우리가 선 집행을 하죠. 그리고 후 부과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2월 달에 부과를 하죠. 보통 우리가 2월 10일에서 15일 정도에 부과 마감을 하고, 납부는 보통 말일이죠. 2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관리비 예치금, 여러분들 만약에 선집행하고 후 부과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아파트가 2022년 1월 1일 날 오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랜드 오픈,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사용을 하잖아요.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급여도 줄 것이고, 뭐 집기 비품, 공기구 비품도 살 것이고, 뭐 이 여러 가지 수선 유지비도 할 것이고 하시겠죠. 근데 요 첫째 달에는 돈을 못 걷고 2월 달에 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손가락 쪽쪽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 관리비만큼 평당이나 제곱미터당 우리 얼마씩 걷어둘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평당이나 제곱미터당 얼마씩 거둘게요. 근데 누가 내요? 소유자, 구분 소유주가 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비유동 부채로 해서 나중에 돌려줄게요 라고 합니다. 이거를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하고요. 옛날 말로는 선수관리비라고 했습니다. 먼저 걷어놓는 관리비란 뜻이겠죠? 네, 관리비 예치금, 선수관리비. 그리고 요거는 구분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부과 기준은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하고요.
단지 관리규약, 여러분 단지 관리규약 뒤쪽에 보시면은요, 관리비는 어떻게 배분하는지, 일반 관리비는 어떻게 배분하는지, 수도료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과한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얼마 정도에서 감가상각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가 내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안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관리규약에 그 내용이 있어요. 관리비 의결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사용한 관리비는 본인이 납부하도록 부과를 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를 샀는데 2021년 10월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1년 정도 우리 대표의 의결 받아가지고 1년 정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똑 까먹고 있다가 2022년 뭐 1월부터 12월이나 이때부터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이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사용한 그 입주민이 입주했을 때 사용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 본인이 납부하도록 부과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전유지비 같은 거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똑 따먹고 있다가 나중에 막 두세 달 뒤에 부과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관리비는 틀린 것을 발견한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처리 기준에. 그리고 잘못한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라.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회계처리 기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 차감 시에는요, 차년도에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막 대혼란이 있었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차감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차해년도 게 아니고 당해년도 거를 차감하는 거냐라고 문의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적립했다가 다음에 차감하도록 하여라 라고 답변을 했죠. 이거는 차감 관리비 적립금은요, 순자산으로 쓰거나 관리 외 비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집합 건물에서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많이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러면 공동주택 업무에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를 우리 보고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넘어야 될, 우리 격리가 넘어야 될 우리 세 가지 산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산, 결산, 하나는 연말정산이죠. 네. 여기서 보면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주로 나오죠.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이거는 근데 사네요.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자, 예산을 편성을 해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이라는 거는 2022년도 거면 2021년 11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관리주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예산 승인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오케이 합니다. 그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하고요. 이거를 집행을 하는데 1월 1일부터 집행하시겠죠.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합니다. 관리비 등 보고하는 거는요, 관리 주체에서 하고요. 매달 홈페이지랑 K아파트에 공개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도 공개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하고요. 공개 안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신 분들이 있어요. 내신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서울시는 확실히 아직 내신 분은 없는데 이거는 제가 아는 아파트 경리분한테 날라온 적 있었어요. 과태료 내려고. 그분은 이건 아니었고요. 회계감사 공개 안 했다고 날라온 적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성 보고는요. 세입세출 결산서라는 거는 그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는 369, 369, 12, 369, 12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3월분을 4월에, 6월분을 7월에, 9월분을 10월에, 12월분을 1월에 보고하겠죠.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입주자 대표회의가 분석해서 입주자 대표 이름으로 공시합니다. 즉
세입세출 결산서를 관리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해서 대표회의에 보여드리고요. 대표회의에서 분석해서 그거를 대표회의 이름으로 우리 입주자들한테 공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 예산 편성이나 변경 예산 승인은 관리주체가 요거에 대해서 변경됐습니다. 좀 요거 수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표회의가 맞는 것은 오케이, 아닌 것은 노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결산은요, 결산서를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하고 제출을 하고요. 요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니까 2022년 2월 28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결산 승인은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공개는요, 관리주체에서 하는데요. 결산 승인 의결 내용 및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 승강기 게시판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감사는요, 9월 30일까지 합니다. 회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하고요. 관리 주체에서 외부 감사를 수감을 하지만 요거를 계약을 맺는 건 누가 맺어야 될까요? 계약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맺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맺고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왜 수의계약 가능할까요? 왜 수의계약 가능할까요? 사업자 선정 지침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자, 외부 감사 회계인, 우리 회계사가 요 내용을 제출을 할 거고요. 한 달 후에 회계감사 받은 다음에 한 달 내에 감사를 받은 후에 한 달 1개월 이내에 우리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입주자 대표한테 우리 관리주체에 보통은 주면 관리주체에서 여기 우리 입주자 대표한테 보여주죠. 그리고 회계감사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공개하는데요. 이게 이제 관리주체가 아니고 요거 K 아파트 공개하는 건 이제는 누가 한다? 회계감사가 합니다. 회계감사가 하고요. 결과를 입대위에 보고하나 홈페이지에 하는 거는 관리사무소, 관리주체가 하게 됩니다.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후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시면 돼요. 예전에 여러분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이것 때문에 환정받고 이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거는 제 팁인데 회계감사를 일찍 받아요. 3월쯤에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저희는 2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전년도 거 2021년 12월 거를 1월 달에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회계감사를 받으면 어때요? 수정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2월 달에 저희는 벌써 회계감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하기가 훨씬 수월했죠. 그래서 그때 현금 흐름표를 제가 거의 막 되게 오랫동안 막 고민하면서 막 만들고 수정하고 고치고 막 다른 분들의 도움도 막 받고 해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보고 공개는 K아파트 공개하는 거는 회계감사,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입대위 보고하는 거는 관리 주체에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공동주택이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고 부가 사이클이나 이런 거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는 설명드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1년 동안에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공동주택은 어떤 회계 처리 기준으로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될 이 세 가지 산과 플러스 한 가지 사까지 예산, 결산, 연말정산, 그리고 또 뭐 있죠? 회계감사까지 우리 모두 다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는 예산을 하셨을 테고 결산과 연말정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힘내셔서 화이팅 하시고요. 회계감사도 잘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네이버 카페에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도 많이 가입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